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연정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혹시 있지 않나요? 감정적인 면에서 한 사람은 늘 참고 한 사람은 늘 터지고 이런 패턴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 보통 욱하는 사람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감정의 역동은 전혀 다른 측면이 있어서 혹시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부부라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감정을 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편리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참는 데 굉장히 익숙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정의 습성상 감정은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억눌린 감정은 결국은 어디론가 튑니다. 뭐 나의 질병으로 튀기도 하고 나의 뭐 스트레스 문제로 튀기도 하고 혹은 관계 문제로 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억압한 감정이 남편을 통해 욱하고 드러날 수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억압한 감정이 자녀를 통해 분출되기도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선 감정의 시소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정의 시소 효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감정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억압된 감정은 마음속에 계속 쌓이고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다른 방식, 다른 대상에게 터져나간다는 것이죠. 특히 이 억압된 감정은 가족 안에서 너무나 쉽게 전염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 뇌에는 가족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울 신경 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가족이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감정, 이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 어조 막 이런 것들 통해서 수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원이 느끼죠.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몹시 불편하구나. 특히 갈등이 많았던 가족일수록 더욱 빨리, 더 정확하게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 억압된 감정은 누군가를 통해 터져나오게 됩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곰고 골마서 결국은 빵하고 터지죠. 예, 그렇듯이 가족의 감정이 모이면 부정적 감정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누군가 가족원 한 사람이 그것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뭐 가족 안에서 늘 부정적 감정을 수시로 폭발시키는 가족이 있다.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 성장기 상처나 성격의 문제가 심각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항상 갈등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평소에 무난한 성격인 사람이 우리 가족 안에서 유난히 부정적 감정이 자주 터진다고 한다면 이 가족의 감정 희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의 감정이 억압되고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 표출되는 현상을 시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저녁에 식사하고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8시에 영화가 시작되니까 6시에 식당 가서 음식을 먹자. 그래서 6시에 식당에 도착을 해서 음식을 시켰는데 계속 주문이 많다고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6시 50분이 돼도 7시 10분이 돼도 안 나오니까 이 부부가 좀 불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남편은 감정을 늘 억누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기다리면 나올 거야. 겉으로는 침착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초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여유로워? 남편은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기다려봐. 빨리 먹고 가자. 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결국 아내는 불안에 점점 짜증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폭발시키죠. 점원을 불러서 식사가 지금 몇 시분째 안 나오고 있는 거냐 소리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아내를 보고 이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또 성격이 참 그걸 못 기다리고 화를 내? 쟤네들 뭐 뛰어다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이 사례, 아내만 예민한 것일까요? 아니죠. 남편도 속으로는 불안해 놓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근데 이 억누른 감정이 아내를 통해 표출된 것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시소 효과 원리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왜 그렇게 짜증을 내? 당신 분노 조절 장애 있어? 이 순간 아내의 뚜껑이 열려서 부부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자녀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뭐 가정에 문제야 자녀, 저 예민한 아이가 있어. 좀 쟤 참 키우기 힘든 애야. 이렇게 치부되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쇼윈도 부부처럼 잘 지내는 척하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뭐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부정적 감정을 꾹 참고 있는 경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불안해. 이유는 모르지만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 왜일까요? 부부가 누른 감정이 자녀의 거울신경 체계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자녀가 툭 문제의 행동을 드러내죠.
그러면 부모는 말합니다. 눈치가 없어서. 우리 집에 너만 이상한 거 알지? 동생 봐라. 얼마나 착실하냐. 예. 뭔가 가족의 감정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만만한 혹은 감정에 솔직한 누군가가 터트리게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늘 욕먹는 이 사람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나도 왜 가족 안에서 이렇게 문제거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역시 난 문제가 있나 봐. 낮은 자존감. 예, 그 문제 행동을 고치기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족의 감정은 적절히 표현, 해소되고 또 가족 간의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쪽이 계속 눌려 있으면 한쪽은 늘 떠 있으니까 이 건강한 재밌는 관계가 아니겠죠. 오르락 내리락 이게 재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가족원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좀 초조해. 시간 늦어질까 봐 걱정돼. 예,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을 가족원에게 부담 지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싸움, 가족 갈등에서 감정 폭발을 하는 대상이 주로 있다면 각 가족원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안전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감, 인정하는 대화를 부부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려면 이 상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겠고 본인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도 알아야겠고 네, 그리고 그 감정을 진짜 내 진실한 욕구로 전환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